1953년 여름 한반도에는 아직 화약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무너진 도시 사이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바람에 섞여 흘러다녔습니다. 도로는 끊어졌고 학교는 사라졌고 병원조차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났지만 살아가는 일은 여전히 전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루 한 끼를 걱정했고 겨울이 오면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추위에 쓰러질지 두려워했습니다. 그 시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많은 국제보고서는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는데 최소 수십 년 아니면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을 믿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단 한 번도 그 기록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작은 공장에서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허름한 철문 사이로 희미한 전등이 깜빡였고 낡은 기계가 덜컹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술도 부족했고 장비도 형편없었지만 그곳에서 일하던 젊은 기술자들은 손으로 도면을 그리며 새로운 제품을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드는 작은 부품 하나가 언젠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무도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없었지만 그 믿음 하나가 공장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가난했던 아이들은 자라서 공학자가 되었고 교사가 되었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부모 세대가 굶으며 모아준 학비로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은 밤을 새워 공부했습니다. 그들에게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실패하면 다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절박함은 조용히 나라의 뿌리가 되어갔습니다. 1970년대 어느 겨울밤 남쪽의 작은 조선소에서 거대한 철판이 처음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닷바람은 차가웠고 작업복은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그 모습을 비웃었습니다. 기술도 부족한 나라가 거대한 선박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 무모해 보였기 때문이었죠. 해외 전문가들은 그 프로젝트가 실패할 것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선박이 완성되었을 때 그 장면은 단순한 산업 성공이 아니라 한 나라의 의지를 증명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장은 더 많아졌고 기술은 더 정교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루 16시간을 일하며 공장을 지켰습니다. 가족을 거의 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그들은 다음 세대가 자신들과 같은 가난을 겪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 희생은 기록되지 않았고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 희생 위에서 나라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1997년 다시 한번 나라 전체가 무너질 것 같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파도가 경제를 덮쳤습니다. 수많은 회사가 무너지고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절망이 나라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집에 있던 금반지와 목걸이를 들고 은행 앞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자신의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그 장면은 세계 언론을 놀라게 했습니다. 어떤 경제학자는 그 모습을 보며 경제 회복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힘이라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한국은 더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이 세워졌고 디스플레이 기술이 발전했고 배터리 산업이 성장했습니다. 세계 기업들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마다 한국 기업과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의료장비, 인공지능 서버까지 수많은 산업이 한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산업의 핵심 연결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재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멈추게 만든 감염병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은 환자로 가득 찼고 진단 장비는 부족했고 백신은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많은 나라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한국의 작은 바이오 회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며 진단 키트를 개발했고 생산 라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위험을 감수하며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나라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진단 장비를 사용하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어떤 해외 의료진은 인터뷰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장비가 없었다면 우리는 더 많은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세계는 처음으로 한국을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나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은 차갑지만 그 기술을 움직이게 하는 마음은 따뜻하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음악과 드라마, 영화가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감정은 전달되었습니다. 한 드라마 속 가족의 이야기, 한 노래 속 위로의 가사는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울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늘어났고 한국 문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커졌습니다. 어떤 외국 청년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 나라 이야기를 보면서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진짜 힘은 눈에 보이는 성과만이 아니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시민들이 스스로 질서를 지키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다. 대형 재난이 있을 때마다 자원봉사자들이 먼저 현장에 도착했고 기부와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해외 언론은 그 모습을 보며 한국 사회의 회복력이 특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보다 더 강한 힘이 공동체 신뢰에서 나온다고 평가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계는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공급망이 흔들리고 경제 갈등이 심해지고 기술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그 속에서 한국은 독특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 산업과 국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 분야가 멈추면 세계 여러 산업이 함께 흔들릴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위치를 힘으로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기술과 신뢰 그리고 빠른 대응 능력으로 유지했습니다. 한 해외 연구기관은 보고서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크기로 설명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위기 속에서 방향을 바꾸는 속도가 놀라울 만큼 빠르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혁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나라는 위기 속에서 방향을 바꾸는 속도가 놀라울 만큼 한국의 성장은 기적이 아니라 축적된 노력의 결과라고. 지금도 한국의 어느 공장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연구실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병원에서는 더 나은 치료법을 찾기 위한 연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더 큰 꿈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중 누군가는 또 다른 위기를 해결할 기술을 만들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시작된 나라가 세계의 희망을 만들어내기까지 걸린 시간은 길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단순한 발전의 시간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서로를 믿는 마음이 쌓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전 세계에서 우뚝 선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우시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적어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